그 다음 여행지 하면은 관광지를 빼놓을 수 없죠.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샌디에고 동물원, 수족관, 아트갤러리, 박물관 그리고 정원들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관광지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tourist attractions라고 해요.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 tourist spots. 이 정도가 이제 관광지를 의미하는 명사구가 될 수 있거든요. 유명한 여행지 관광지니까 famous tourist attractions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했다. We went to famous tourist attractions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such as를 활용했어요. 무엇 무엇과 같은 관광지들이라고 하는 거죠. 관광지 먼저 내뱉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 관광지의 예시를 빠르게 떠올리시고 영어로 말할 준비를 시켜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그 관광지의 예시로 샌디에고 zoo, aquarium, art galleries, museums and gardens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시험장에서 말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한 2개 정도 떠올리셔서 빨리빨리 버벅거리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원, 수족관, 그리고 아트 갤러리, 뮤지엄, 박물관, 그리고 정원들과 같은 tourist attraction에 방문을 했어요. 라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such as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꼭 활용하는 방법 꼭 익혀두셨다가 실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행하면 먹을 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까까지는 이제 해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변에서 했던 해양 활동이나 밤에 또 별을 샜던 활동 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뭐였어요? 여행지, famous tourist attractions에 대해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여행 동안 seafood를 많이 먹은 게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니까 그만큼 seafood를 먹기가 쉽거든요.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가장 좋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the best part 이렇게 써보고 싶었어요. best 하면 가장이죠. 가장 좋은 part 부분은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The best part was that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주어와 새로운 동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영어의 문장에서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that으로 연결이 되면서 뒤에 종속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뭐였냐면 We had a lot of seafood during the trip. 우리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seafood, 바다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During the trip. 여행 동안에 먹었다라고 할 때 먹다 동사 eat 활용하셔가지고 ate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보통 먹다라는 걸 구어체적으로 표현할 때 have 동사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had로 바꿔서 We had a lot of seafood 이렇게 해주신 거고 during the trip, during은 무엇 무엇 동안, 여행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안이라고 할 때 while하고 during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while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가끔 가다가 그냥 동사에 ing 붙인 형태만 나올 때가 있죠. 그거는 주절의 주어하고 동속절의 주어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동사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그렇게 남게 된 경우이고 기본적으로 while은 접속사예요. 근데 during은 전치사예요. 전치사란 말은 뒤에 명사 또는 명사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엇 무엇 동안 여행 동안이라고 할 때 여행을 명사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while the trip 하면 틀린 표현이고요. 틀려요?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고 싶으면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while이 아닌 during을 써줘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그 씨푸드의 사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시가 빠질 수 없죠. 실제로 샌디에고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시 베리에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스시가 정말 신선할 수밖에 없겠죠. 바다 바로 옆이니까. 많은 종류의 스시가 있었고 스시가 정말 신선했어요. There were many different kinds of sushi and their sushi was so fresh.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있었는데 많은 다양한 종류의 스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스시는 was so fresh. fresh 하면 신선한 이란 뜻이죠. 스시가 정말 so 붙이면 이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신선했다. sushi was really fresh 하셔도 되지만 sushi was so fresh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를 정리할 거예요. 그게 제 처음 해외여행이고 친한 친구들이랑 함께였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처음 부분에 다 나왔었지만 이제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식의 문장 구성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It was my first time to travel overseas. 나의 첫 번째였다라는 거죠. To travel overseas. 해외로 여행을 한 첫 번째였다. And I was with my close friends. 나는 누구랑 함께였어요? 내 친한 친구들과 함께였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 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문장 속에 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친구들과 함께 정말 즐거웠어요. 그죠? 정말 즐거웠다 라고 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쓸 기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We had so much fun together. 여러분 have fun 하면 즐거워하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정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헤어지는 인사로도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같이 있다가 너 그거 재밌게 해 라고 할 때 bye, have fun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헤어질 때 인사라고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ve fun 하면 즐거워하다라는 거고 그 사이에 so much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fun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이 즐거워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together, 함께.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처럼 we had a great time together. 이번에도 have 동사인데 have a great time 하면 great이 훌륭한이니까 훌륭한 시간, 좋은 시간을 보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we had a great time together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세 번째 이번에는 위에서는 we라는 주어를 썼잖아요. 이번엔 그냥 I라는 주어를 쓰면 어떻게 또 문장 구성을 바꿔야 되는지 살펴보면 I had a great time with my friends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나는 훌륭한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내 친구들이랑 함께. 거기다가 대학 동기, 대학 친구라는 거 좀 더 표현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From college 하시면 되겠죠? I had a great time with my friends from college 하셔도 되고 I had a great time with my college friends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I had 첫 번째 문장을 조금 바꿀 수 있죠. I had so much fun with my friends together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직후에 갔기 때문에 특별히 좋게 느껴졌다라는 거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오픽 시험에서는 말을 늘려서 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자, 기말고사 끝나고 직후에 갔기 때문에 특별히 좋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가 좋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수로 시작해서 it feels nice 하시면 되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서로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그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좋게. 그런 거고요. 좋게 느껴졌다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felt라는 과거형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다음에 여기 특별히 좋게 느껴졌다라는 식으로 특별히를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especially. 그냥 specially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especially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It felt especially nice. It felt especially nice. 이렇게 표현하면 특별히 좋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because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셔야겠죠? 네, 갔다라는 거를 이번에 비행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비행하다라는 거를 fly라고 하거든요. 네, 비행을 했다라는 과거 표현 어떻게 해요? flew라고 하죠. Because we flew right after our final exams 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행했기 때문이다. 바로 후에, 직후에라는 거 여러분 right after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right이 바로고 after가 후에니까 직후에는 right after 그죠? 근데 뭐 후에냐면 우리의 final exams 하면 기말고사죠. 우리 기말고사 후에 그죠? right after 직후에
flew, 비행을 했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특별히 좋게 느껴졌다 라고 하는 걸 It felt especially nice because we flew right after our final exam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어순을 바꿔서 어떻게 말할 거냐면 기말고사 끝나고 직후에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좋게 느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We flew right after our final exams 먼저 얘기하고 So 그래서 it felt especially nice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비행을 했어요. 직후에 비행을 했어요. 뭐 직후에? Final exams 기말고사 직후에 비행을 했어요. So 그래서 그게 특별히 좋게 느껴졌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because가 쓰인 문장은 이렇게 so로 바꿀 수가 있어요. because를 쓰게 되면 결과가 먼저 나오고 because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겠죠. 이유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so 얘기하고 결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because하고 so는 약간 반대 개념을 가진 접속사다라는 것 정도 용례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에는 특별한 어트랙션, 여행 장소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좋았다 라고 할 때 아까처럼 nice 쓸 수도 있는데 great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 was great 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싶어요. 좋았는데 그죠? 왜 좋았냐면 because San Diego has its special attractions 라고 하는 거죠. 샌디에고가 가지고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의 특별한 여행 장소. 아까 여행지 관광지라고 할 때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tourist 빼고 attr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attraction 안에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여행 장소들이 있어서 좋았다라고 할 때 San Diego has its special attraction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샌디에고에는 특별한 어트랙션이 있다라는 건데 왜 have 동사를 썼나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뭐가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걸 능동의 주어, 능동의 동사로 표현할 때는 have 동사 떠올려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능동의 주어가 그 있고 없고 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샌디에고가 특별한 어트랙션, 여행 장소, 관광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샌디에고에 특별한 여행지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have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할 때 it was great 으로 뽑아내시고 it was great, it was nice because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보시는 거.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가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문장들 만들 수 있는지 살펴봐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어떠한 다른 도시와도 같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재밌는 활동들을 샌디에고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샌디에고뿐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에 대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San Diego was not like any other ci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샌디에고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었냐면 like 무엇과 같은 이란 표현이죠. 무엇처럼을 뜻하기도 하고 다른 어떠한 도시와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San Diego was not like any other city. 어떠한 다른 도시와도 같지 않았다 라고 하면 샌디에고가 그렇게나 특별했다라는 의미를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you could do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uld는 가능성의 조동사죠. 당신은 할 수도 있는데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활동들, fun activities 라고 표현해요. 활동은 activity, 활동들 activities, 재밌는 활동들 fun activities. 그리고 얘는 do라는 동사하고 함께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활동들을 하다라고 할 때 do fun activities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ou could do fun activities in San Diego 이렇게 하면 당신은 샌디에고에서 재밌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활동들이 있냐면 이라고 해서 that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로서의 목적어 두 가지를 품고 있죠.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고 그 목적어는 앞에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따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분들이에요. 뒤에부터 보면 당신이 할 수 없는 거죠. In any other cities. 어떠한 다른 도시에서도 할 수 없는 뭘까요? activities겠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선행사는 바로 activities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신은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샌디에고에서 어떠한 재미있는 활동이냐면 당신이 어떠한 다른 도시들에서도 할 수가 없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다음 샌디에고는 그때 이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예요. San Diego is my favorite city ever since the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샌디에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다. 여기까지는 쉬우셨을 것 같고 그때 이후로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무엇 이후로 라고 할 때 since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후를 의미하는 since를 쓰고 그때를 바로 the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ever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냥 since then 하셔도 되지만 ever since then 하게 되면 그때 이후로 여태까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다 라는 걸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I like San Diego the most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favorite을 동사적으로 표현하면 like the most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샌디에고를 가장 좋아하는데 among cities for travel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들 중에서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여행을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한 도시들 중에서 나는 샌디에고를 가장 좋아해요 라는 식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 중에서 라고 할 때 이렇게 among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가 있어요. among cities 하면 도시들 중에서라는 뜻이고 for traveling 붙게 되면 여행을 위한 도시들이 되는 거죠. 여행을 위한 도시들 중에서 샌디에고를 가장 좋아해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추천 여행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면 이렇게 또 추가 문장을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그래서 이 여행지를 추천해요 라는 것을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미국 샌디에고에 방문할 곳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would recommend traveling to San Diego in America. 나는 추천하겠어요. 자, would like to는 무엇 하고 싶다죠. would가 단독으로 쓰이면 의지나 경향성을 나타내요. 한국말로는 무엇 하겠다라는 것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추천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추천하겠어요. I would recommend traveling to San Diego. 샌디에고로 여행하는 것을 추천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In America, 미국에 있는 샌디에고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고 또 would like to 활용해서 I'd like to recommend traveling to San Diego. 나는 추천하고 싶은데 여행하는 거 추천하고 싶어요. 샌디에고로 in America, 미국에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샌디에고 여행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시험장에서도 조금 센스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화 상황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 하세요? 이거는 추천이나 제안이 될 수가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조동사가 바로 should예요. should는 우리가 의무 강요의 동사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무엇 하는 게 너한테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싶을 때 추천 제안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조동사예요. You should go to San Diego for a trip someday. 이렇게 하면 꼭 가세요 라는 거예요. 너 가야 돼 라는 거죠. 근데 가야 된다라는 그 의무나 강요의 정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추천이나 제안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샌디에고 가야 돼, 샌디에고 가세요 정도의 느낌이라고요. For a trip, 여행으로 꼭 샌디에고 가세요. Someday, 언젠가. 언젠가 꼭 샌디에고 여행 가세요 라고 하는 거 You should go to San Diego for a trip someda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재밌어져요. 죽기 전에 여행으로 꼭 샌디에고 방문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You should try visiting San Diego for a trip before you di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Try, 시도하다, 노력하다라는 건데 ing가 오면 시도하다고 to 부정사가 붙으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표현이죠.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Try ing, 무엇 한번 해보다. Try to 부정사, 무엇 하려고 노력하다.
한번 해봐라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try ing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You should try visiting San Diego 하면 한번 샌디에이고 방문해 보세요. 방문하셔야 돼요. 정도의 어감이고요. For a trip 여행을 위해서 한번 방문해 보세요 라는 거고 before you die 당신이 죽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방문해야 할 여행지 뭐 버킷리스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you should go to San Diego 하셔도 되고 you should try visiting San Diego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 꼭 한번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추천하고 제안할 때 should 라는 조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흐름을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기억에 남는 해외여행과 추천 여행지 그리고 처음 해외여행 경험까지도 대답하실 수 있는 문장들 흐름을 짚어드렸고요. 언제 누구와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말씀하실 수 있고 무엇을 했는지 여행지에서의 활동으로는 다양한 해변에서 별을 샜던 거도 해양 스포츠를 했던 거 정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유명 관광지 세 번째는 먹거리 샌디에고 하면 씨푸드 또 해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먹거리로 씨푸드 스시 정도 말씀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추천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추천을 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마무리 커멘트를 날려주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흐름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평소에 영어적인 사고방식을 익히는 거 그걸 위한 도구로 단어나 수거를 공부해 달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동사가 영어의 반이죠. 해당 주제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 해당 상황에서 적절한 동사의 종류 떠올리시고 시제하고 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바꿔주시는 거 그리고 동사 뒤에 다른 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숙제 두 가지 있죠. 항상 있는 숙제인데 하나는 복습하는 거. 학습 자료의 왼쪽 한국 문장 보고 영어 스펠링 보지 않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데 보지 않고도 버벅거리지 않고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실제 주말에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외국인 친구하고 대화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준비해 주시는 거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경험이랑 추천 여행지였죠. 그거 관련해서 5문장 5문장 정도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말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와 주시는 거 그리고 어떻게 문장 만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해외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잘 준비해서 주말에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